안녕하세요. 일토항사입니다. 4월 18일 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가스공사하고 KT 경기입니다. 시리즈 자체는 2승 1패로 KT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허운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길 자격이 없는 그러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해먼즈가 12득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슛감 자체도 좋지 못했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다시 이제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1, 2차전 때 마티앙을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 어쨌든 마티앙이 복귀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먼즈가 다시 저득점에 묶일 가능성이 높고 2, 3차전을 가져온 KT인데 경기 내용 자체로만 보면은 누가 이겨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경기인데 심판의 결정적인 이 편파콜 로 의해서 이제 KT가 가져갔기 때문에 실력적으로 KT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고 이번 경기는 어쨌든 홈팀이 가스공사이라는 점 그 다음에 마티앙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저는 가스공사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승 그다음 승호패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경기는 지금 계속해서 심판 판정에 대한 콜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배팅 안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두산하고 기아 경기입니다. 두산은 콜업인, 기아는 윤영철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업인의 경우 지금 커맨드가 굉장히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의 최대 장점인 9위를 기반으로 꾸역꾸역 잘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KBO 타자들을 상대로 완전히 압도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본인의 몫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윤영철은 올 시즌 구속이 약 2kg가량은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140도 안 되는 평균 구속을 갖고 있고 윤영철의 가장 큰 장점이 슬라이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이 슬라이더의 무브먼트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유리한 카운트에서 이제 슬라이더를 던지면은 타자들이 헛스윙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타자들이 슬라이더에 반응을 안 하거나 쉽게 커트를 하다 보니 지금 작년에 비해 헛스윙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삼진 비율도 떨어지고 피안타나 피장타 등 모든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러한 윤영철입니다. 두산의 중심 타자들이 아무래도 유인구에 잘 속는 경향이 있는데 초구부터 그냥 대놓고 이 떨어지는 볼을 던져도 두산 타자들 양석환이나 이제 강승호 얘네 두 명이 특히 이제 배트를 많이 휘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번 주 주중 경기가 없는 동안에 윤영철에 대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이 이루어졌다면은 아무리 강승호 양석환이라더라도 두세 타석 모두 이제 수학 없이 얘네들이 어쨌든 장타력을 갖춘 펀치력을 갖춘 타자들인데 수학 없이 물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휴식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유도 있었던 두산이고 선발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두산승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쨌든 두산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아가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 박찬호에서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엊그제 경기부터 그래도 박찬호가 조금 타격감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어제 어쨌든 KT 마무리 박영현을 상대로 역전승을 이뤄냈다는 점도 좀 기아 타선이 살아날 수 있는 조금 반등의 여진이 있다. 근데 다만 콜업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쨌든 조금 기아 타선이 살아날 가능성보다는 다시 조금 침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두산 승과 언더 쪽 이렇게 두 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키움하고 KT 경기입니다. 키움은 전준표, KT는 헤이수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전준표의 경우 올 시즌 첫 선발 등판이며 작년에 이제 KT를 상대로 3번의 등판이 있었고 이 중 3번 중 2번의 선발 등판이 있었지만 두 경기 모두 5이닝도 못 채우고 강판을 당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헤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키움 소속으로 고척돔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으며 특히 이 고척돔에서는 당장이 기록만 좋았던 게 아니라 제구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쨌든 선발의 차이로 인해서 KT의 무난한 승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KT 타선이 원정에서 이 답답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 그래도 저는 KT 타선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직전 경기 어쨌든 양현종을 상대로 초반에 몰아치는 모습도 나와줬고 작년에 고척돔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 조금 깨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T의 원정 타격이 변수인 건 맞지만 저는 깨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저는 KT 승
그리고 이제 마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SSG하고 LG 경기입니다. SSG는 박종훈, LG는 치리노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박종훈이 이제 20년대 LG를 상대로 기록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올 시즌도 지금 제구 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긴 이닝 소화도 어렵고 선구안이 좋은 LG 타자들 상대로 주자를 매이닝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박종훈 하면 역시 이제 킥모션이 느리다는 단점, 지금 이지영 같은 경우에도 어제 경기 후반에 어쨌든 오른손이 살짝 불편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LG가 박종훈을 흔들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어쨌든 뛰는 야구, 상대 투수를 흔드는 야구를 지향하는 이 염경엽 감독이기 때문에 이 박종훈을 상대로 충분히 LG 타자들이 본인들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SSG 타선은 최정도 빠져있고 에레디아도 빠져있고 이 타선의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치리노스를 공략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뭐 선발의 차이도 있고 타선의 차이도 있고 뭐 박종훈과 LG 타자들과의 상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LG 승, 그리고 이제 LG 마헨,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이 LG 상대로 강했기에 LG가 초반에 점수를 못 벌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더 가시는 게 맞고, 박종훈이 이미 기량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올 시즌 투구 내용이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LG 승이나 마헨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하고 롯데 경기입니다. 삼성은 이승현, 롯데는 데이비슨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이승현은 올해 제구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이 슬라이더인데 하나전을 제외한 두 경기에서는 이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가 작년보다 확실히 덜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안타 억제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라팍에서는 이 포심으로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다가 장타로 무너지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올 시즌 모습들을 보면은 이번 경기도 기본적으로 5이닝 3실점 정도는 깔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슬라이더가 살아나야 포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포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팍에서의 이승현 문제, 포심에서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올 시즌 롯데 타자들이 직구 노림수를 상당히 잘 가져가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저는 어쨌든 이승현은 초반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갈 때 변화구를 쓰는 굉장히 독특한 볼 배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본 타자들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는 있지만 제구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 타자들이 디셉션이 좋은 자완을 상대로 과연 공략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지금 롯데 타선이 직전 시리즈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고 데이비슨 같은 유형은 어쨌든 처음 보는 좌타자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에는 좌타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 경기 저는 뭐 5이닝 롯데 승,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롯데승, 그 다음에 이제 오버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하고 NC 경기입니다. 하나는 엄상백, NC는 로건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엄상백은 올 시즌 제구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볼넷이 많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가운데에 조금 몰리는 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투구 내용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건의 경우 제구 기복을 보이고 있고 포심의 구속이 다른 용병들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까 1선발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장점인 다양한 구종과 다양한 볼배합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잘 뺏고 있기에 그래도 선발에서 더 나은 쪽은 로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시다 나온 NC 타선의 타격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 롯데와의 주말 시리즈에서 롯데 투수들이 제구 난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NC 타선이 좀 답답한 타격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그냥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 주말에 보여준 이 NC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휴식일까지 감안을 하면은 뭐 초반에 조금 타이밍을 맞추는데 애를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야쿠르트하고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야쿠르트는 오가와, 요미우리는 아카오시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오가와가 첫 경기에서 히로시마를 상대로 완봉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오가와의 약점이 중장거리 히터에게 약하다는 점인데 히로시마에는 S급 중장거리 히터가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그냥 상성에서 우위를 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미 오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오카모토에게 2개의 홈런을 내줄 만큼 약한 모습을 보였었고, 올 시즌 히로시마를 상대로 완봉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자를 압도하는 모습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최소 3실점 이상을 하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관건은 과연 이 아카오시가 버틸 수 있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아카오시 하면은 제구가 장점인 투수인데 야쿠르트만 만나면은 제구 난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아카오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반까지 양팀이 타격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불펜이 요미우리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후반에 요미우리가 진땀승을 거두는 그러한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미승 그리고 오버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한신하고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한신은 무라카미, 히로시마는 모리시타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두 선발 모두 고시엔에서의 기록이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투수전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히로시마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원정에서 답답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양팀 불펜을 보면 그래도 한신이 뎁스가 더 좋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경기 한신 승패는 어쨌든 한신 승, 그 다음에 승일패는 무, 그 다음 언더, 이렇게 3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4.5 기준점이다 보니까 조금 언더 쪽보다는 그래도 그냥 승 1패 무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라쿠텐하고 지바롯데 경기입니다. 라쿠텐은 하야카와 지바롯데는 이제 보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일단 하야카와는 데뷔 초에 지바롯데를 상대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부터 지바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쨌든 하야카와는 호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보스는 그냥 시범 경기 때부터 잘 던진 기록이 없을 만큼 제구가 굉장히 불안한, 안정감이 없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발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라쿠텐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패는 라쿠텐 승 보고 있고, 문제는 올 시즌 지금 조금 많이 이상한 게 퍼시픽 리그 같은 경우 홈팀 승률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야구 하면은 홈팀 승률이 잘 나오는 리그인데 올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퍼시픽 리그는 현재까지 모든 팀들이 원정 승률이 더 좋은 이상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쨌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선발의 차이로 인해서 라쿠텐 승을 보고 있고,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원정 승률, 두 번째 변수는 마무리 노리모토의 불안감, 이 두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선발의 차이로 인해서 라쿠텐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이브하고 소뱅 경기입니다. 세이브는 이마이, 소뱅은 아리아라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이마이는 미친 구위를 바탕으로 완급 조절을 하는 이 변태 유형에 좀 가까운 투수인데, 지금 소프트뱅크는 득점권에서 해결해둘 타자가 쿠리하라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이마이가 조금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야마카와라는 어쨌든 S급의 타자를 보유한 소프트뱅크이긴 한데 득점권에서만큼 지금 너무나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야마카와이기 때문에 조금 쿠리하라만 넘어가면은 이마이가 뭐 충분히 1, 2실점, 많아봤자 1, 2실점, 뭐 무실점도 가능한 그러한 완벽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선발에서 저는 이마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지금 극심한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반에는 문제가 없는데 타순이 돌게 되면은 털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위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볼배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그 배터리 호흡을 맞췄던 게 카이인데, 이 카이가 지금 요미우리를 떠나다 보니까 이 볼배합에 대해서 이 좀 해결책을 당장에 마련하기 조금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세이브 타선이 직전 2경기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고, 올 시즌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세이브를 상대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뭐 세이브 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참고하실 부분이 아리아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베루나돔에서의 기록이 조금 좋지 못하다는 점, 이 점까지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오릭스하고 니포넴 경기입니다. 오릭스는 쿠리, 니포넴은 이제 기타야마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구종을 바탕으로 다양한 볼배합을 가져가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잘 뺏는 투수인데, 니포넴에는 어린 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점점 눈에 익으면은 공략이 가능한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올 시즌 맞대결에서 니포넴 타자들이 타순이 돌아도 계속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쨌든 쿠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야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제구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말고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 제구가 좋은 투수는 아니지만 엄청 안 좋은 투수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번 경기 저는 안정적인 그래도 제구를 보여주면서 무난한 피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선발이 1, 2실점 정도를 하면서 투수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타격감을 보면은 오릭스의 우위, 불펜의 뎁스를 보면은 니포넴의 우위를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 같은 경우에는 패스하고 그냥 언더 쪽 이거 하나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